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4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좀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처럼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실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기자니까. 윤석열 씨는 검사니까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포인트를 잘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 코로나 급주기를 통해서 또다시 윤석열 사태로 떨어진 이 국정 지지율 추락 현상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말리면은 안 되죠. 과거에 한 두 차례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급주기로 위기를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이 책임을 전가할 상대가 애매합니다. 국민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 광화문 집회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수가 없죠. 유리하게 할 것 같으면은 전에 민노총 집회가 있었으니까 민노총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뭐 조금 일리가 있을 만도 한데 그건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이러니까 그 급소를 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군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에다가 백신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백신이 먼저다라고 붙이면서 왜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치고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지난 3월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공언했다. 그동안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해달라. 일본,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개발도 구매도 제대로 안 됐는지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정확하게 영국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도 사실상 접종 시작 단계죠. 화이자 백신 95%의 면역 효과가 있는 화이자 백신을 이제 비행기에 싣고 막 수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조금 사정이 다른데요. 일본은 지금 백신을 확보하는 그 전략이 우선 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 약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이 아니고 약 1억 2천만 회분이니까 사람 두 번씩 맞아야 되니까 6천만 명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6천만 명분이 맞습니다. 6천만 명분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내년 3월 말까지 공급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그 다음에 더 면역률이 높은 모더나와 파이저는 추가로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일본에 전달되는 것은 6월에서 9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본이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는 점에서 한국보다는 조금 앞서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요게 방역 효과가 한 70%로 낮고 그 임상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지금 물량 도입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언제 사용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개발도 구매도 제대로 안 됐는지 답변해달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몰아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대통령과 정부는 K방역 실패에 대하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백신을 확보할 외교 협조 또는 제3의 백신 개발 회사와의 조기 협상 등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모더나와 화이자 두 회사와의 지금 협상이 거의 막바지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 한국에 들어올 거냐.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조금 불투명한 아스트라제네카를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있느냐 없느냐. FDA 통과를 안 해도 영국에서 승인을 하면은 뭐 접종할 수 있지만은 좀 꺼림칙하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좋은 백신을 맞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좀 질이 떨어지는 백신을 왜 맞느냐 하는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임대주택에 가서 했던 발언을 언급을 했는데, 신혼 부부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13평짜리 공공 임대주택을 이렇게 칭찬한 것을 두고 가뜩이나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질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정권이 국민 가슴 후벼 파는 말을 일삼는 건 국민적 배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백신이 먼저다라는 요 문구는 일종의 패러디인데, 사람이 먼저다. 근데 요새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게 효용이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제 사람이 먼저다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면은, 문재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편 아닌 사람은 나중이다. 또는 김정은이 먼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온 이 사진 찍으면 뒤에 백신이 먼저다라고 써 있는데, 요것을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홍보 전문가인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김 본부장의 소신은 공격이 아닌 공감이다. 주장이 아닌 실천이다. 문제가 아닌 대안이다. 이걸 홍보 기조로 삼고 있답니다. 지난달엔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문재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트위터에 썼던 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올렸고 등등. 백신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백신이 먼저다. 이거는 하여튼 공격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 공격할 때는 한 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군데 공격을 하면 분산이 되죠. 이 공격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것이냐는 이 국민의힘의 언론의 힘이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전력이 어느 정도냐. 선전, 조직 두 개가 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데, 요사이는 조직보다도 선전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선거운동할 때 보면은 조직보다는 선전 또는 조직도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을 위한 조직입니다. 선전을 위한, 우리 지금 SNS의 확산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선전입니다. 근데 선전과 선동은 다릅니다. 선전은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선전과 홍보는 같은 말이고, 선동은 거짓말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동 정권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선동에 김종인의 국민의힘이 선전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음모론자들처럼 저쪽도 거짓말 하니까 우리도 거짓말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말은 저쪽이 선수죠. 거짓말로 우리가 이기겠다는 것은 그게 우선 수학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우파는 거짓말을 아주 엉성하게 합니다. 좌파는 거짓말을 교묘하게 하고 때로는 성실하게 하고, 이 거짓말을 성실하게 섬세하게 하는데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직하게, 그러나 좀 기술적으로 감성에 호소하는, 그래서 백신이 먼저다. 요게 조금 더 가슴을 울리게 하는 방법은 또 없을까? 한 번 더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국민들 마음속에 백신이 먼저다.
김정은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이 심겨진다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한 달 전만 해도 이인영이라는 통일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백신을 북한에도 보내주고 싶다라고 한 이야기, 이것도 김종인의 국민의힘이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먼저다가 아니라 김정은이 먼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이인영 장관의 백신 퍼주기 발언 아닐까요? 감사합니다.